물론 아이가 향상되고 있고 잘하고 있고 어떤 부분이 나아지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은 있지만 그것이 지난달에는 88점이었는데 이번 달에는 90점이 되고 다음 달에는 92점이 됩니다. 이런 것이 좋은 향상은 아닙니다. 사실 실제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도 않고요. 모든 학부모님들의 교육 고민 해결사 김쌤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담임 교사를 맡을 때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정기 상담이든 비정기 상담이든 학년별로 그 상담의 주제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하는지를 가장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학교에 잘 적응하나요?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수업은 잘 따라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2학년 때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상담을 하세요. 실제로 교우관계 가운데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또 학업적으로 아이가 부족한 점이 있다든지 어떤 부분에 대한 열의가 있거나 더 배우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가이드하면 될까요?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상담하십니다. 그런데 3학년 때가 좀 특이한데요. 3학년 때는 아주 많은 수의 학부모님들이 학업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불안해하시면서 학교 담임 선생님인 저에게 학원을 보내도 되는지를 물어보세요. 사실은 대부분의 선생님들도 자제분들을 학원에 보내십니다. 공교육, 사교육 이렇게 나눠지긴 하지만 사실은 교육이라는 것은 똑같죠. 좋은 교육이 있을 수 있고 나쁜 교육이 있을 수 있고 효과적인 교육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아이한테는 효과적이지만 다른 아이한테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아이에겐 효과적인 건데 우리 아이한테는 효과적이지 않은 교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고민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학원을 보내는 게 좋을까요? 라는 학부모님의 질문에 저는 학원을 보내도 되는데 좋은 학원이라면 보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다면 좋은 학원이란 어떤 학원일까를 얘기하기 전에 이런 학원을 피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첫째, 학원을 보내는데 아니면 보내기 전이 됐든 아이들에 대한 진단이 명확한가, 또 개별적으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또 어떤 부분이 향상되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명확한지가 중요한데요.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늘 괜찮다, 늘 잘하고 있다라는 식의 피드백을 주는 학원입니다. 그런 경우는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커리큘럼이 디테일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피드백을 줄 확률이 높죠. 두 번째는 학원에서 아이들로 하여금 점수에 연연하고 맞고 틀리고에 연연하게 만드는 그런 학원입니다. 아이가 학원을 다니거나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 그 교육 자체를 즐기면서 꾸준히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껴야 되는데 물론 100점을 맞고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성취감도 주고 자신감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맞고 틀리고 또 100점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너무 포커싱 되면 아이들이 그것에 더 연연하게 되고 자칫 큰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교육은 장거리 달리기와 같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나 틀리고 2개 틀렸어도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틀렸다면 내가 왜 틀렸을까? 내가 더 알아야 될 게 뭘까? 새로운 걸 더 알게 됐네? 라고 더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다면 더 유연한 아이, 더 탄탄한 아이, 또 성장하는데 아주 건강한 아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수에 연연하는 분위기를 또 학원에서 레벨을 심화해서 나누는 그런 학급 때문에 아이들이 점수에 연연하고 맞고 틀린 데 연연할 수 있어요. 이번에 점수가 높아야 다음 상위반에 올라가는데 점수가 낮거나 이번에 1개 틀려서 상위반에 못 올라갔어 라는 것으로 또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연연해하고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분반을 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반의 레벨이 갈리게 됩니다. 상위 집단의 아이들이 이제 한 곳으로 몰려야 더 효과적인 수업을 하게 되고요. 또 중위 집단이 함께 공부할 때 또 그 안에서 진도도 맞고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고요. 또 로우한 집단이 함께 모일 때 보다 개별적인 피드백을 받고 선생님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레벨에 맞는 수업은 도움이 되지만 그 레벨이 너무 지나칠 경우 그렇게 학급별 레벨 차이가 너무 세분화되어 있고 한 학급에서 한 학급을 올라가는데 하나 맞고 두 개 맞고의 차이로 인해서 학급의 이동이 결정되는 그런 학원들은 아이가 본질적인 교육의 기쁨을 맛보기보다는 교육은 경쟁이고 맞고 틀리고가 더 중요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몸으로 체득하게 되기 때문에 큰 것을 잃어버리는 교육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 같은 맥락인데요. 경시가 포커스되어 있는 학원들입니다. 물론 경시는 상위 아이들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는 경시라는 도전이 긍정적인 도움을 주지만 보통 중위 집단이나 하위 집단 아이들에게 경시는 도리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경시도 레벨들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런 경시 자체가 아이들에게 성취에 대한 자신감 또 만족감을 주는데 사용되는 건 좋은데 모든 아이가 늘 경시를 나가야 하고 경시에서 상을 받은 것들이 강조되고 나는 이번에 상을 받지 못했어 라는 부분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면 역시 이 또한 좋은 교육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아이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 진도입니다. 진도가 우리 아이의 역량과 다르게 너무 빨리 나가거나 우리 아이의 역량이나 또 상황과 상관없이 진도에 쫓겨가듯이 쫓아가는 학원이라면은 아무리 속진이나 선행이 필요하다고 해도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따라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학문 자체를 싫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도에 아이를 맞출 것인지 아이에게 진도를 맞출 것인지 사실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해야 될 게 학습량인데요. 우리 아이가 하고 있는 학습량이 우리 아이가 감당해내고 또 편안하게 잘 할 수 있는 학습량인지 너무 적은 건 아닌지 너무 많은 건 아닌지 좀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원들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많은 양을 주는 학원들이 더 많고요. 또 부모님들이 그것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학습의 양은 아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가 제일 적당하고요. 물론 부모님이 여유 있어서 도움을 주면서 학습의 양들이 늘어난다면 학습 효율은 더 높아지겠죠. 또 아이들에 따라서 학습의 양이 많을수록 더 그것을 좋아하는 아이도 있고 학습량이 조금만 줄여줘도 스트레스 줄인 상태로 학습을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 따라서 우리 아이를 가장 잘 아시는 게 부모님이시니까 우리 아이에게 맞는 학습량의 학원인지 또 우리 아이에게 맞는 학습 진도의 학원인지를 판단하시는 게 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좋은 학원의 조건은 피해야 될 학원의 조건을 거꾸로 말하면 되겠죠.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진단이 명확한지 피드백에 대해서도 메일 피드백이 있을 수 있고요. 분기별 피드백이 있을 수 있고 월별 피드백이 있을 수 있고 학기별 피드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해내고 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이런 피드백들을 꾸준히 받을 수 있는 학원이 좋은 학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커리큘럼이 체계적이고 학원에서 아이들의 향상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갖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점수에 연연하는 것. 물론 아이가 향상되고 있고 잘하고 있고 어떤 부분이 나아지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은 있지만 그것이 지난달에는 88점이었는데 이번 달에는 90점이 되고 다음 달에는 92점이 됩니다. 이런 것이 좋은 향상은 아닙니다. 사실 실제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도 않고요. 달마다 배우는 교과 영역과 콘텐츠가 다르기 때문에 그 점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어떤 영역의 단어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것도 아이들마다 다릅니다. 도형 영역은 어려워하는 아이가 있고 수리 영역은 또 쉬워할 수 있고요. 또 반대의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점수가 꾸준히 달마다 향상될 수는 있습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아주 미시적으로 보면 점수의 차이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향상되는 것이고 향상이라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향상되는 게 진짜 교육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경시라든지 맞고 틀리고에 포커스 돼 있지 않고 아이들에게 꾸준히 노력하고 과제를 잘 해오고 있고 성실하게 하면서 내가
즐겁게 학원을 다니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격려하는 학원이 좋은 학원입니다. 학습이라는 것이 그렇거든요. 1번이 꾸준함입니다. 아이들이든 선생님이든 학부모님이든 단기적인 성과를 바라지 마시고 꾸준함을 통해서 아이가 지속하고 있고 그것을 계속 성실하게 해내고 있다면 그것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줄 때 향상도 빠르고 아이들의 성장도 거기서 일어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학원을 고르는 꿀팁이라기는 좀 그런데 좋은 학원을 고를 때 좋은 학원이 가져야 될 조건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학원에서 원장님이나 상담 실장님하고 상담을 할 때 이 학원이 정말 우리 아이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학원인가를 가름할 수 있는 바로미터를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학원마다 원장님이나 그 학원이 갖고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 조금씩 다르고요. 그런 부분이 어디서 보일까요? 원장님과 많은 질문을 주고받을 때 그 학원의 선생님이나 원장님이 확신을 갖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확신 있게 말한다는 건 자신 있다는 것이고 그 자신 있다는 부분이 그 학원의 강점입니다. 그 확신 있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그 부분이라면 그 학원을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과점처럼 모든 요소를 다 잘한다. 우리 학원은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다고 다 말씀할 수 있겠지만 또 확신 있게 말씀드리거나 명확한 로드맵을 말할 수 없다면 그 학원은 가장 갖고 있는 강점이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좋은 학원을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고르면 좋을지 또 어떤 바로미터를 가지고 학원 원장님들과 상담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학원을 고르는 것들에 대해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 전에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에 대한 기준을 먼저 갖고 계시고 또 우리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고 어떤 걸 채우고 싶은지를 먼저 정하신 후에 원장님과 상담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상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학부모님들의 교육 고민이 해결된 그날까지 저 김쌤 계속 학부모님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셨죠? 궁금하신 의견이나 함께 공유하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창에 글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좋은 콘텐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